예, 다음은 이주영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아동관리부장관 원장님께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9년에 출범하실 때 이 아동서비스 지원 업무 중앙지원기구는 아동권리보장원으로 모두 통합이 됐죠. 네, 맞습니다. 기구가. 네네. 근데 지자체는 지금 통합된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학대 피해 아동의 경우에도 광역 단위로 지원하는 기구는 전혀 없나요? 그러니까 그 심리검정팀이 배치된 곳은 있습니다. 네, 그 외에는 쉼터 관련해서도 지금 광역단체 기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거는 없는 거죠? 예, 맞습니다.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님, 이 현장에서 아동학대 실제 사례를 보면 사실 이게 체크리스트 정도로 파악하기에는 너무 다양한 이야기가 있어서 이게 100명의 학대 아동이 있으면 100개의 다른 환경과 100개의 스토리가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아동학대의 대다수가 친부모에 의해서 발생하는 건 알고 계실 거고 그 중에 대다수가 친부모고 가정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대체로는 우발적인 경우가 많고 또 그게 고의성이나 재발 위험도 사실은 굉장히 모호합니다. 그래서 격리 여부 결정 자체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분리를 한다던가 행정 편의적으로 이 절차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아이들에게는 2차 가해인 경우가 훨씬 더 많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도에 나오는 이런 사례들만 일반 분들은 이제 인식하시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극적인 대처를 해야 할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런 다양한 스펙트럼을 모두 관리를 해야지 이게 지속이 가능하지 극단적인 한두 사례 나올 때 책임 묻고 뭐 강제 규정 정하고 이런 거는 사실은 학대 관리라고 볼 수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근데 지금 이거는 처벌에 대해서도 사실 함부로 양형을 막 높이기가 어려운데 그러면 그냥 병원을 안 데려와 버려요. 그래서 정말로 숨어버리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긴 호흡으로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이거는 학대 관리 자체보다는 학대 취약 환경을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그것이 훈련된 사람들이 위험 사례를 개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건 관리 시스템의 전반적인 경험이 많으면서 지역사회에 대해서도 환경이나 분리 후에 아동이 어떤 뭐 교육적인 혹은 생활적인 뭐 이런 걸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밝은 분들이 계셔야지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그 기초자치단체에는 광역 거점 기관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두 알아서 주목국으로 돌아가고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평균 근속 연수가 15개월에 불과합니다. 전문성을 가지기가 어렵고요. 특히 지금 통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자체의 경우에는 70% 이상이 시간 선택제 임기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방식으로도 전문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연속성도 없으니까 접근 자체가 굉장히 아이들에게 더 불리한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통일된 정책을 보상해 나갈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하나가 필요하고 그 지자체의 활동들을 묶을 수 있는 이런 개요가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 다른 재정이나 뭐 쉼터 관련한 것도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셨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훨씬 더 아무도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시고 구체적인 계획이 빨리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근속 연수도 다소 늘리고 계신 거 알고는 있는데 지금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구성을 하셔서 저희 의원실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